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의 순환 과정과 시산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교과서 51페이지거든요. 21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크게 분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어떻게 회계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간적으로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한번 밑줄을 긋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51페이지 3번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요. 첫 번째 줄부터 밑줄 긋습니다. 회계는 거래의 발생에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 1년의 과정이 일정 기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 이를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밑줄 쭉 그어 주실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회계는 1년의 과정이 일정 기간을 주기로 반복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 주기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1년을 말하고요. 1년을 기준으로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밑줄 그으셨으면 한번 그 순환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거래, 식별 및 측정, 분계, 총계정 원장, 결산 정리 전 시산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2페이지에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해놓은 그림이랑은 약간 다르죠. 근데 크게 다를 거는 없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거래의 기입 흐름 보시면 교과서에서는 거래의 식별 및 측정, 그리고 분계, 전기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전기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은요, 그냥 분계한 것을 옮겨 적는 거거든요. 옮겨 적는 과정 자체를 전기라고 하는 거고 그 옮겨 적는 자리를 바로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전기라는 말보다는 총계정 원장이 더 맞는 말이다. 전기라는 것은 그냥 옮겨 적음, 그러니까 분계해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다 라는 말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계정 원장 하신 다음에 결산 정리 및 시산표 정리 전 파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정리 전 시산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크게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회색 부분으로 여러분 교과서에는 적혀 있는데요. 결산,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일단 결산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마무리 정리라는 또 뜻이에요. 여러분들 총결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번 해 2019 총결산이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막 연예인들이 1년 동안 나왔던 그 활동했던 노래를 전부 다 막 이렇게 노래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총결산이라고 하잖아요. 2019년 총결산. 결산이라는 것은 마무리 정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계는 기간이 1년이라고 했어요. 이 1년 동안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굴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1년 동안 맨 첫날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1월 1일에 시작된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는 언제 할까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결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어요. 첫 번째 예비 절차, 두 번째 본 절차, 세 번째 결산 후 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예비 절차는요, 결산을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준비해 준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결산 준비 절차 준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얘는요, 이 결산 정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결산 정리라는 것은 마무리에 우리가 뭐 남아있는 금액을 뭐 정리해주고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확인해주고 이런 걸 결산 때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 정리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정리 전과 후로 나뉘게 되어서 이 결산 정리를 기준으로 결산 정리 전 시산표, 결산 정리 후 시산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산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배울 텐데 이 시산표는 그냥 지금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정리하는 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를 정리했냐? 그냥 회계 계정을 정리해 놓은 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 절차에 들어가면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감, 이제 끝내는 거죠. 끝내는 거. 그 다음에 결산 후 절차에서는 이제 드디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매년 1년 동안 이렇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라는 것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재무상태표 필기하세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2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본 변동표라고 있어요. 네 번째는 현금 흐름표. 어떻게 현금이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자본 변동표는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진짜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석이 뭔지 알아요? 주석이 제일 유명한 소설책 중에 해리포터라고 있어요. 해리포터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글을 쓰다가 1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단어, 처음 보는 단어에 대해서 밑에 1은 뭐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소설에서 2 이렇게 한 다음에 2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걸 바로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리포터나 뭐 소설책을 안 읽으셨더라도 그냥 주석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움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말. 뭔가 여러분들을 이해해주기 위해 도와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요. 이렇게 아무튼 재무제표는 5가지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필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했던 시산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여러분들 밑줄 먼저 긋고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52페이지 교과서 보시면요. 밑줄 시산표의 종류 해서 밑줄을 쭉 긋겠습니다. 시산표란 분계장에 분계된 모든 거래가 총계정 원장에 올바르게 전기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각 계정의 금액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만든 집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밑줄을 그어주세요. 한번 쉽게 이 말이 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분계를 하잖아요. 뭐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분계를 하죠. 이 분계를 하고 나서요. 옛날에는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현금 XXX 뭐 이거는 상품 XXX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합시다. XXX는 금액이에요. 그냥 금액을 임의적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총계정 원장에 이걸 전기할 때 옮겨 적을 때를 그걸 전기라고 한다고 했죠. 현금은 현금대로 T계정을 써주고 상품은 상품대로 T계정을 써주면서 각자 이렇게 옮겨줬어야 됐단 말이에요. 옮겨줬어야 됐는데 이 과정을 직접 하다 보면 직접 수기로 쓰다 보면요 당연히 실수할 수가 있겠죠. 그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산표라는 것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전부 다 한 곳에다가 모아서 써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근데 여기서 같으면 그래도 내가 차변 대변 금액은 이상이 없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점검하기 위한 거였는데 사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다 수기로 써서 점검을 굉장히 해야 했었지만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분계만 여기 있는 분계만 이거를 하시면요 총계정원장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시산표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막 이거를 점검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시산표는 이제 언제 쓰냐? 그냥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잔액을 알아보거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금액이 궁금할 때 그때 그냥 쓰는 걸로 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들 다 컴퓨터로 제작이 분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로는 사실 잘 쓰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시산표에서도 차변 대변이 안 맞고 여러분들이 전산 프로그램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적힐 때가 있거든요. 차변 대변 금액이. 그러면 전기를 잘못한 게 아니고 뭐를 잘못한 거예요? 분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시산표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보면 차변, 대변 이렇게 해서 차변에 쭈루룩, 대변에 입 쭈루룩 이렇게 해서 표로 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뭐 합계가 이렇게 쓰이게 되거든요. 이 합계에서 뭔가가 빨간색이야. 잘못되면 오류일 때 빨간색으로 쓰이거든요. 뭐 얘는 27만 원인데 얘는 뭐 28만 원이야. 그럼 지금 대차가 안 맞죠? 뭔가 오류가 난 거야. 그럼 내가 분계를 잘못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점검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종류는요 크게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요 바로 이걸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보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산표 등식도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직접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밑줄도 교과서에 내용된 밑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산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산표의 종류에 정리할게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있어요. 시산표라는 것은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 한 번에 볼 수 있게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종류의 시산표에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는 겁니다. 합계 시산표는요 말 그대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전부 다 적는 거고요. 잔액 시산표는 잔액만 남아있는 것만 적는 거고 합계 잔액 시산표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파란 글씨에 지우도록 할게요. 파란색 네모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총 계정 원장이에요. 지금 그냥 이렇게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지. 자, 보시면 T자형 계정으로 써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도 T자형 계정으로 써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총계정 원장은 T자형 계정으로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이렇게 적히게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 차변의 합계가 있고 대변의 합계가 있죠. 이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조금 덜 굵게 얘는 두 개를 합치면 차변은 320만 원이죠. 대변은 얼마냐면 20만원, 2만원, 30만원, 6만원, 3만원, 2만원을 더하게 되면 전부 다 합치면 63만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합계들은 현금에 대한 합계니까 이 총 계정 원장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주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 320만 원 차변에 써주고요. 63만 원 대변에 써주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전부 다 더해서 작성하는 걸 합계시산표라고 한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내용 정리는 이따가 밑줄 긋도록 하고, 또 총계정 원장에서 잔액시산표는 어떻게 적혀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잔액시산표는요, 말 그대로 잔액을 하는 건데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였어요? 320만 원. 이거 전부 더하면, 대변에 있는 거 전부 다 더하면 63만 원. 이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에 있는 금액을 서로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요.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잔액을 차변과 대변에 구분하여 써주는 겁니다. 320만 원에서 63만 원을 빼시게 되면, 두 개를 빼면 257만 원이 나와요. 이걸 그대로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 잔액시산표는요, 어떤 건 차변에 남아있고 어떤 건 대변에 남아있죠. 지금 보시면 나름의 규칙이 있답니다. 그걸 지금 필기해 드릴 테니까 잔액시산표 쪽에다가 쓰시던지 아무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써볼게요. 아이고, 너무 굵구나. 자, 여기서 보시면 잔액은 증가하는 쪽에 계정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말하는 거죠. 계정에 증가하는 쪽에 남게 된다 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비품, 상품, 비품까지는요, 얘는요 자산이에요.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자본금은 자본이죠. 상품 매출이익, 수익이에요. 급여랑 임차료, 비용입니다.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차변에 쓰이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쓰여요. 자본의 증가도 대변에 쓰여요. 수익의 증가 대변에 쓰여요. 비용의 증가 차변에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정이 증가하는 쪽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늘 써주고, 여러분들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써주고, 자본의 증가는 마찬가지로 대변에 써주고, 비용의 증가는,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써주잖아요. 수익의 발생도 대변에 써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각자가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흘려서 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현금이 내게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있었고요. 썼다고 해서 대변에 쓰겠죠. 대변에 한 200만 원을 씁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현금이 어차피 차변에만 남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현금이 마이너스 200만 원 이런 건 없잖아요. 내게 현금 마이너스 200만 원이 있어. 이건 그냥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근데 빚이 있다는 소리지, 실제로 현금은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내가 현금을 10원 가지고 있으면 10원 가지고 있는 거고, 동전을 지폐를 10,000원 가지고 있으면 10,000원 가지고 있는 거지, 지폐를 마이너스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잔액은 증가하는 쪽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아무튼 잔액은 계정에 증가하는 쪽에 남게 된다라는 것을 필기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합계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각각 다 적게 되는 거고요. 잔액시산표는 잔액이 남는 쪽에만 쓰게 된다. 합계잔액시산표는 두 가지를 합친 것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교과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합계시산표 밑줄 그을게요. 합계시산표 지난 글씨 밑줄 치시고요. 첫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을 집계 밑줄. 세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합계시산표의 차변 및 대변 합계액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항상 일치해야 한다 밑줄. 53페이지에 잔액시산표 밑줄 긋겠습니다. 첫 번째,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을 서로 차감하여 그 잔액만을 모아 작성한 집계표 밑줄. 그 다음 줄에 밑줄을 칩니다. 잔액시산표 또한 차변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일치해야 한다 밑줄. 합계잔액시산표 밑줄 치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한 표에 나타낸 집계표 밑줄.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작성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 밑줄 치세요. 이렇게 밑줄을 치셨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초록색 53페이지 초록색에 있는 상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여기 기말자산은 제가 말했죠. 기초는 기초대로 기초 자산, 부채, 자본 구해야 된다 했고 기말은 기말대로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구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기말자산은 기말부채에다가 근데 여기에 선생님 기초자본이 나타났어요 하는데 여기를 한번 잘 봅시다. 기초자본의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이걸 결국에 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당기 순이익이나 당기 순손실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얘가 기말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기말자본 구하는 식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앞에서 재산법 배웠었죠? 재산법은 기초자본 아니다.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기 순이익 또는 손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걸 반대로 식을 바꿔보면요. 기초자본 그대로 놔두고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 플러스 기말자본이다 라는 말로도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제가 잘못 바꿨네요. 다시 한번 이 식을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기말자본은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손실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반대로 보자면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 손실이면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를 해주겠죠. 이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식이 나온 거예요. 재산법에서 나오는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복잡하고 뭔 소리인지 선생님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이게 기말자본 구하는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자본 구하는 식. 그리고 기말자본에서 이거는 재산법.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거. 그리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이거는 손익법.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자, 이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거라서 얘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시산표 등식이다 라는 겁니다. 시산표 등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여기는 차변이고 여기는 대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T 계정으로 했을 때 증가하는 쪽이 자산은 차변에 증가하고 비용도 증가할 때 차변에 적혀요.
부채 증가할 때 대변에 적히고 자본 증가할 때 대변에 적혀요. 수익 증가할 때 대변에 적혀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기말자산이랑 총비용은 부채 자본 수익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변과 차변의 금액은 무조건 똑같아야 하니까. 이 시산표 등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차변과 대변에 각자 모든 계정 과목들이 다 모이는 게 시산표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합쳐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만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이랑 수익 이렇게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합쳐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바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우려고 했는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기초자본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 여기서 볼게요. 기말자산, 기말부채, 근데 얘만 기초자본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굳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나머지는 다 기말인데 이 T계정을 생각하면서 이 기말자산, 뭐 비용 수익은 기말이 없으니까 자본은 기말, 근데 기말 자본이 아니고 부채도 기말, 근데 얘만 기초야 라고 하면서 외워주시면 되는데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죠.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구해지려면 애초에 이 식이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야 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는데 여기에 수익이랑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지금 여기에 이 비용과 수익이 있음으로써 기말자본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굳이 뭐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 이해가 되시면 좋은 거고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암기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암기하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얘는 여러분들 그냥 헷갈리시면 이 T계정 기억하시고 자본만 기초야 라고만 외우시면 돼요. 그게 더 쉽습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것보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수익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말 자본인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외우기 쉬운 방법은 T계정 그려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합쳐졌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여기까지는 수익 재무상태표고 여기에 비용, 여기에 수익 적히는 게 손익계산서잖아요. 이거 다 합쳐졌는데 나머지는 다 기말인데 이 자본만 얘만 기초야 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는이다, 는, 빼기가 아니고 는이다 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전부 다 합친 겁니다. 여기 합계시산표,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합계시산표, 금액 똑같죠? 여기 또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잔액시산표, 잔액시산표. 이렇게 얘네가 합쳐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산의 뜻과 절차인데요. 여기 교과서 5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교과서가 막바지 여러분 진도 막바지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결산 절차, 예비 절차, 여러분들이 여기 거래기 풀음 위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예비, 본, 후 절차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외우는 방법을 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암기라서 본 절차, 보고서 작성. 교과서 한번 밑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55페이지의 두 번째 줄 볼게요. 기말에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마감하여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와 결산일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까지 쭉 밑줄.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 12월 31일에 마무리 작업하는 게 결산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절차는 결산 예비 절차 진한 글씨 밑줄, 결산 본 절차 진한 글씨 밑줄, 결산 보고서 작성 진한 글씨 밑줄 쳐주십니다. 그리고 결산 예비 절차에는 오른쪽에 결산 정리분계라고만 써주시고요. 결산 본 절차에는 마감이라고만 써주시고, 결산 보고서 작성에는 재무제표라고만 써주세요. 예비 절차는요,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예비 절차 첫 번째 줄에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행하는 절차 밑줄. 결산 본 절차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모든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 밑줄. 결산 보고서 작성은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긋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기타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 밑줄.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건 이 결산정리분계라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시산표를 여기는 시산표와 정산표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하기 전 결산 수정분계라고 또 부르거든요. 고쳐줘야 될 걸 고친다라는 거예요. 12월 31일에 하는 거. 이걸 수정 전 시산표, 얘를 수정했으니까 이제는 수정 후 시산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산 수정 분계, 결산 정리 분계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산 본 절차는 마감, 이 두 글자만 기억하세요. 총계정 원장의 마감, 분계장의 마감, 기타 정보의 마감. 이 마감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결산 보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재무, 제표 5가지 쓰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기타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은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주석, 이 3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3가지까지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본변동표는 진짜 내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정과목 선생님이 자본에 대한 개정과목 뭐 알려드렸나요? 그렇죠. 딱 하나 알려드렸어요. 자본금. 이 자본금 외에도 자본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여러분 기업에서는요, 유동자산인 가장 유동성이 큰 현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현금을 따로 관리하는 현금흐름표라는 장부를 작성하는 거고, 주석은 뭐냐면 밑에다가 도움말 써놓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재무제표에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결산의 뜻과 절차,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이 암기하는 게 편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마감하는 방식 해보고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